네, 안녕하세요.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전문 분야 등록 증서를 받았어요. 사실 좀 제가 아주 많이 늦게 신청한 거기는 해요. 솔직히 이 전문 분야 등록하는 거에 조건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조건을 거의 뭐 한 1년차 때 이미 다 충족을 하고도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신청을 해서 이 등록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 전문 분야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땡땡 전문 변호사를 꼭 찾아가야 되냐. 일단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그런 전문 변호사인 거고, 전문 분야의 종류가 한 60여 가지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건설, 의료, 교통사고, 재개발, 재건축, 상사, 회사, 증권, 금융, 보험, 형사, 상속, 이혼, 가사, 뭐 행정, 노동 뭐 등등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한 62가지 정도의 전문 분야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문 분야를 등록해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해당 분야의 사건을 최근 3년 이내에 종국된 사건 수가 몇 건 이상이어야 돼요. 전문 분야에 따라서 10건에서 30건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이내에 종국된 사건이 30건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분야의 교육을 14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록비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문 분야 등록을 해줘요. 전문 분야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땡땡 전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분야에 능통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한다는 거는 사실 그냥 최소한의 조건인 거지, 그걸 충족해서 이걸 등록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사건을 아주 잘하고 그 실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인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소송을 잘 못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전문 분야 등록 안 하고도 잘 하고 계시는 이제 제야의 고수들도 계시고,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변호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도 좌우가 되는 거고요. 전문 분야라는 거는 어쨌든 그 변호사가 이 분야 사건을 몇 건 이상을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솔직히 누구에게나 다 처음이란 있기 마련인 거고, 처음 해본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호사의 어떤 뭐 기본적인 실력, 그리고 이제 탑재된 리걸 마인드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전문 분야 등록에 대한 맹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3년 이내에 종국된 사건 수가 뭐 30건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로펌에 변호사가 10명이 있다, 그 로펌에 만약 이혼 사건이 들어왔어요. 그 이혼 사건의 위임장을 낼 때 그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을 위임 다 명단에 넣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10명이 다 그 사건 수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뢰인분들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막 서면에 보면은 막 변호사 이름 막 10명 몇 명씩 막 써 있는데, 변호사 수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10명 적혀 있다고 해서 10명이 다 내 사건 봐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딱 제대로 담당해서 집중해서 해줄 주 담당 변호사 한두 명이 주로 하죠. 보통 이제 대부분의 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가 담당한 사건이 아닌데도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건이고 위임장에 내 이름이 있다면, 이 사건을 이 전문 분야 등록 신청할 때 내가 수행한 사건인 것으로 그 건수에 포함해서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이 있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굳이 뭐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 전문 분야 등록에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막 사실 내가 담당한 것도 아닌데 막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전문 분야라는 거는 1인당 2종류밖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뭐 다른 변호사님들이 하신 뭐 형사사건, 상속사건, 뭐 부동산 사건, 보험사건, 교통사고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넣는다고 해서 다 전문 분야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2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무슨 전문 변호사한테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라면 갈 것 같아요. 그 해당 분야의 사건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과, 한 건을 해본 사람과, 10건 해본 사람과, 100건 해본 사람과, 저는 분명히 그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건 수는 아무리 많아도 그 사건을, 그 소송을 어떻게 양질의 내용으로 수행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 분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실력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예 경험이 없는 것과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라면 전문 분야 등록한 변호사한테 전문 변호사한테 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보통 변호사 상담 뭐 그래도 한 서너 명은 받아보시잖아요. 전문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의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해보시면은 답이 나오실 거예요. 아주 전문성을 좀 요하는 그런 특정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들은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변호사들이 낫지 않을까. 전문 변호사라면 어쨌든 최소한의 경험은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일반 민영사 같은 경우는요, 전문 변호사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민사와 형 소송의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대여금일 수도 있고 부당이득일 수도 있고 뭐 손해배상 청구일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일 수도 있고 뭐 도급 계약 관련일 수도 있고 너무도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 카테고리라서 사실 그 전문 분야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경험과 연륜이 좀 있고 기본기가 있으신 그런 실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반 사건의 소송 수행은 충분히 잘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혼 사건은 전문 변호사 찾는 게 좋을까요?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라고 말하고 싶은 분야예요. 이혼 사건에도 이거 굉장히 이제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고 사건별로 잘 검토해서 전략을 잘 짜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은 경험에서 다 우러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 사건만큼 사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라도 경험 많고 연륜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은 분야예요. 네, 전문 변호사라는 의미가 뭔지 참고하셔서 필요한 법률 상담 적절하게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